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동료들이 듣는다면 아마 불편해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들으셨죠? 그 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분들이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당뇨 환자가 줄어들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공복 혈당이 110을 넘기 시작했다면, 식후 혈당이 140 이상 올라간다면 바로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되고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시력을 잃거나 신장이 망가지거나 발을 절단하는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신다고 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시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를 평생의 짐처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되찾으셨어요. 심지어 2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도 지금은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당화혈색소가 9점대였던 분이 5점대로 떨어진 경우도 수없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고가의 약이나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아침 식탁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제가 28년간 혈당과 영양대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방식만 제대로 바꿔도 혈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을 연구해온 박사 이승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순간 제약업계와 일부 동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당뇨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 발 합병증 때문에 외출도 못 하시는 분들, 투석실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면 그게 제가 28년간 연구해온 진짜 이유니까요. 요즘 아침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단계 당기시나요?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하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아침 한 끼로 혈당을 되살리는 과학적 원리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만난 제 지인 69세 이정자님 이야기입니다. 늘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라는 말을 듣고도 아직 괜찮겠지 하며 흰밥에 김치만 드셨죠. 아침만 걸으면 혈당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점심 전에 어지럽고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공복 혈당이 145까지 올라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자님, 아침 식사 방식만 바꿔보세요. 계피, 사과, 식초, 귀리, 단 3가지 식품을 아침에 더한 것뿐이었는데 3개월 뒤 공복 혈당이 104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먹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침 식탁을 조금 바꾸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정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시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은 의지가 아니라 식사 순서와 재료의 조합에서 결정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혈당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과 되돌리는 식단의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흰 쌀밥이나 죽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흰 쌀밥, 죽, 떡, 흰 식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리거든요. 마치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이 치솟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흰밥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혈당 상승 속도가 통곡물의 1.7배나 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급등한 혈당이 다시 급락하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9세 이정자님도 처음엔 매일 아침 흰밥 한 공기에 김치만 드셨어요.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침 먹고 나면 1시간도 안 돼서 졸음이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자 2주 만에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혈당이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20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어요. 밥은 흰쌀 대신 귀리와 현미를 3대7 비율로 섞어서 드셔보세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현미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당 대사를 도와주고요. 처음엔 식감이 거칠고 낯설 수 있으니 2주 정도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흰쌀 9의 잡곡 1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높여가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흰밥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단 음식으로 아침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 과일 주스 한 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하시죠? 식사는 건강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단 음료 하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복 혈당을 더 자극하거든요. 특히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식이섬유는 다 걸러지고 과당만 농축된 상태라서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조사를 보면 당이 든 음료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높았다고 합니다. 0.3%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합병증 위험을 20%나 높이는 수치예요. 72세 박남수님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드셨대요. 설탕이 들어간 커피가 하루 루틴이었던 거죠. 식사 후 커피 믹스 한 잔만 끊었는데도 2달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4로 내려갔어요. 단 커피 대신 따뜻한 계피차로 바꿔보세요.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향도 좋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계피 섭취가 공복 혈당을 평균 10에서 15%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계피는 하루 2g 이하로 실론 계피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침 커피는 설탕 없이 마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단백질이 빠진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과 김치, 나물 몇 가지로만 아침을 드시는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탄수화물 위주 식사는 혈당을 급등시키지만 단백질은 그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를 보면 단백질 20g 이상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25%나 줄었다고 해요. 게다가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66세 한영숙님은 매일 아침 밥 한 공기에 김치, 나물만 드시다가 계란 1개와 두부 반모를 추가했어요. 처음엔 양이 많다고 느끼셨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점심 전까지 배고프지 않으셨대요. 아침 이후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2개월 뒤엔 근육량도 늘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밥 반 공기, 달걀 1개, 두부 반모, 채소 한 줌으로 아침상을 구성해 보세요. 달걀 하나면 단백질 6g, 두부 반모면 약 10g이니까 합쳐서 16g 정도 되고 여기에 밥이나 다른 반찬에서 4g 정도 더 얻으면 20g이 채워집니다.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작은 것 하나도 좋아요. 단백질은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2회에서 3회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소화도 힘들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요. 오늘 아침 단백질 한 주먹 챙기셨나요? 네 번째는 식사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서 막을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원리입니다. 연세대 임상영양센터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메뉴라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폭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30%면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순서만 지키면 약 효과만큼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74세 조순자님은 나물부터 먹는 습관을 들인 뒤로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밥부터 먹고 반찬을 곁들이셨는데 이제는 무조건 나물이나 샐러드부터 천천히 드신대요. 그랬더니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반찬을 먼저, 밥은 마지막에 드세요. 아침상에 나물이 3가지 있다면 그걸 먼저 절반 정도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다만 짠 반찬은 피하시고 간은 약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을 너무 짜게 무치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간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굶주림 상태로 인식하고 다음 식사 때 혈당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인슐린 반응도 둔해지고 점심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한국당대사학회 보고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그룹이 공복 혈당이 12%나 높았다고 해요.
게다가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더 급등합니다. 71세 김재호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아침을 건너뛰셨대요. 점심까지 버티다가 오후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죠. 간단하게라도 귀리죽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하자 2주 만에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 뒤엔 체중도 3kg 빠지고 허리둘레도 줄었어요. 바쁠 때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간단히 대체하세요. 전날 밤에 귀리 50g의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 몇 알, 블루베리 몇 개만 올리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오트밀은 무가당 제품으로 50g 내외만 드시면 됩니다. 가당 제품은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오늘 아침 혹시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넘기신 건 아닌가요? 이제 아침을 잘못 먹는 습관들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당을 되살리는 황금 아침 원칙과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밥 한 공기를 꽉 채워 드시는데 이제는 그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을 늘려보세요.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늦출 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1에서 2%씩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단백질 식품은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세요. 같은 달걀이라도 기름에 튀긴 계란 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이 훨씬 좋아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고 두부는 부침보다는 그냥 데워서 양념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달걀 1개면 단백질 6g, 두부 반 모면 약 10g, 생선 한 토막이면 15g 정도 됩니다. 콩 한 주먹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매일 아침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접시 절반은 단백질로 채워져 있나요? 두 번째 원칙은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벽을 형성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장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소화가 불편하시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오래 삶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될 수 있으니 1분에서 2분 정도만 데치세요. 짠 나물은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한 나물은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묻힌 나물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도 줄어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부터 드시겠어요? 세 번째 원칙은 전날 밥을 식혀서 먹는 겁니다. 이게 좀 의외죠? 많은 분들이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식힌 밥이 훨씬 유리해요. 밥을 지어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갓 지은 밥과 식힌 밥의 혈당 상승 속도 차이가 20에서 30%나 된다고 합니다.
다만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밥을 지으신 후 식으면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면 됩니다. 데워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전날 저녁에 잡곡밥을 조금 많이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꺼내서 1분에서 2분 정도 데워 드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혈당 관리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예요. 따끈한 밥보다 식힌 밥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네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을 준비하고 소화효소를 분비해요. 그런데 불규칙한 식사는 이 리듬을 깨뜨려서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몸이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요.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특히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도 높아져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브런치로 때우시면 안 돼요. 몸의 리듬이 깨지면 월요일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계는 일정한가요? 다섯 번째 원칙은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는 겁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새콤한 음식은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춰줘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과 식초가 특히 좋은데요. 반드시 물 1컵에 1작은 정도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 그대로 드시면 목이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치아 에나멜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샐러드 드레싱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 식초 1큰술, 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반 큰술,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드레싱으로 채소를 무쳐서 식사 전에 드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레몬즙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면 상큼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새콤한 한 스푼 추가하실까요?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되는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시고 다음 주는 단백질을 늘려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아침 습관은 혈당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식단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길을 엽니다. 흰밥, 단 음료, 아침 거르기 이 3가지만 피해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대신 귀리, 계피, 사과 식초로 아침을 다시 세우세요. 잘못된 식단은 피로와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만 올바른 식단은 평생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진실이에요. 혈당 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69세 이정자님이 3개월 만에 공복 혈당 145에서 104로 떨어뜨린 것도 72세 박남수님이 커피 믹스 하나 끊고 혈당이 안정된 것도 모두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밥상에서 흰밥을 귀리 반 공기로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귀리가 없으시면 현미라도 좋아요.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기억하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은 마지막이에요.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피차 한 잔, 샐러드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부터 아침 식단을 바꿉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아침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